자, 반갑습니다. 국소 강사입니다. 자, 우리 저번 경제론 이해 포인트라고 제목을 달고 제가 세 가지 개념의 흐름을 잡아드렸어요. 가격에 의해서 소비가 바뀌면 수요량의 변화. 구체적으로 가격에 의해서 소비가 어떻게 바뀝니까? 수요의 법칙. 그리고 가격에 의해서 소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뭔가 그래프로 표시한 게 수요 곡선. 그리고 가격에 의해서 소비가 바뀌는 과정은 항상 수요 곡선 내부의 이동 이렇게 연계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가격에 의해서 소비가 느냐 주냐는 시험에 낼 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격이 오르면 소비가 느니 주니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들은 노 땡큐잖아요. 그 소비를 줄여요. 표현이 수요량은 감소해요. 가격이 떨어지면 소비자는 땡큐. 그러니까 소비가 늘어요. 즉 수요량은 증가해요. 이런 거밖에 낼 게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가격 이외의 요인이 소비와 공급을 어떻게 바꾸느냐. 이제 이게 시험에 대부분 출제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한번 연관성을 좀 시켜볼게요. 얘는 연관을 만들어내기가 대단히 쉽지 않습니다. 대단히 우리가 경제 전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연관성을 가져보자고요. 자, 일단 오늘 이거 굉장히 많이 보네요. 일단 소비는 가격에 의해서도 바뀌고 가격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도 소비는 바뀌는데 이번 시간은 가격 이외의 요인이 소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요걸 지금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우리 학자들은 뭐라고 부르고 수요의 변화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수요의 변화. 그리고 강의 노트의 9번 논점이에요. 강의 노트 9번. 그러니까 22페이지죠. 22페이지에 보면 균형을 변화시키는 네 가지 규칙이 있는데 이 네 가지 규칙은 이게 가격 이외의 요인의 변화로 소비가 바뀌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얘가 반드시 시험에 나오죠. 그러면 이게 왜 가격 이외의 요인과 관계되어 있니? 그러면 여기 보시면 시작이 이렇게 시작해. 항상. 가격 이외의 요인의 변화로 소비가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죠. 이런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소비가 바뀌는 걸 수요의 변화 이렇게 부르잖아요. 수요의 변화.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이해 포인트.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소비가 바뀌면 반드시 곡선 자체의 이동이 나타납니다. 요 놈을 이해해 줘야 돼요. 요 놈을 이해해 줘야 뭔가 경제론이 뭔가 한뜻해요. 문제 점수를 올리는 거랑은 전혀 상관없는데 항상 저한테 질문을 많이 주는 게 바로 요 놈이에요. 왜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화가 되면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합니까? 요 놈이에요. 요 놈. 그러면 요걸 한번 이해해 보죠. 이해 포인트. 자, 요 놈이에요. 어디 갔니? 여기. 여기는 차분히 해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차분히. 자, 지금 가상의 시장을 지금 표시를 해놨죠. 이렇게 수집과 수평축으로 이게 가상의 시장이고 항상 경제학자들은 소비의 변화를 찾을 때 가격을 먼저 중심으로 봐요. 가격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래서 가격을 중심으로 소비가 어떻게 변합니까? 그걸 찾아낸 게 요 수요의 곡선이죠. 수요의 곡선. 그런데 이 가격에 의해서 소비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이렇게 수요 곡선으로 찾아냈는데 이제 문제는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이제는 가격 이외의 요인이 가격 이외 요인의 변화로 소비가 어떻게 바뀝니까? 요걸 이제 요 모형으로 설명해 보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숨겨져 있는 하나의 가정이 있어요. 가격 이외의 요인을 변화시킬 때 가격이 변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우리는 순수하게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화됐을 때 소비가 느냐 주냐 이걸 보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가격 이외의 요인의 변화가 소비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걸 찾으려면 항상 기본적인 가정이 가격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하자고요. 자, 최초의 가격은 2만 원으로 딱 결정되어 있는데 이 가격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이제 가격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화됐을 때 소비가 어떻게 됩니까? 이걸 분석해 보자고요. 일단 가격이 고정된 상태가 기본 가정으로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최초에 가격이 2만 원일 때 소비자는 요 수요 곡선 상에 여기에 서 있어요. 제가 소비자를 항상 졸라맨으로 표시하죠. 여기 이렇게 딱 서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요 가격 2만 원대에서 몇 개를 소비하고자 해요. 200개. 200개를 소비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가격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요 라인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럼 봐요. 예를 들어서 가격 이외 요인으로 제가 가정을 하나 해보죠. 소득이 늘었어. 소득이 늘었어. 자, 소득이 늘었어요. 그리고 정상자라고 가정하면 소비자는 소비량을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소비량을 늘려. 그러면 소비량을 늘린다는 건 반드시요. 최초의 양이 200개일 때 오른쪽으로 이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오른쪽 양이 늘어나는 쪽이니까. 그래서 요놈이 우측으로 이동해야 돼요. 우측. 그리고 최초의 200개의 소비량에서 소비자가 소비를 감소하는 행동이 나타난다면 소비자는 반드시 좌측으로 이동해야 돼요. 그래야만 소비가 줄어드는 방향이죠. 그러면 여기 있어요. 이 소비자가 졸라맨일 때 이 소비자가 소비를 늘리는 상황이에요. 소비를 늘리는데 첫 번째 가격에 의해서 소비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즉 가격이 떨어져서 소비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우측으로 이동하더라도 수요 곡선이 가격에 대한 소비자 행동이니까 수요 곡선을 따라서 이렇게 총총총총총총총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요 곡선을 따라서. 그런데 가격 이외의 요인인 소득이 변화됐을 때 소비가 늡니까 줍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가격을 고정시켰다. 가격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득이 늘 때 소비가 느냐 주냐니까 항상 요 가격의 라인으로 움직이는 거야, 이게. 가격은 2만 원으로 고정시켜 놓고 다른 요인을 변화시키는 거니까. 그러면 가격의 요인인 소득이 늘었을 때 분명히 소비는 늘어야 되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데 뭘 따라서 이번엔 이동해야 돼요. 요 가격은 변함이 없으니까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소비자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그래야 소비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소비자가 이동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소비자는요. 그림자처럼 뭘 항상 밑에다 깔고 다니냐 그러면 자신의 행동인 요 수요 곡선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 사람이 요 소비자가 오른쪽으로 총총총총총총 이동하면 반드시 자신의 그림자인 수요 곡선이 이렇게 달고 와요. 이렇게. 그래서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소비가 늘면 반드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하는 형태가 이 수요와 공급 모형에서는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격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소비나 공급이 바뀌면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가격은 지금 현재 고정을 딱 시켜놓고 이번에는 소득이 감소했다고 해보자고. 소득이 감소. 그럼 분명히 소비가 줄어야 되니까 소비자는 왼쪽으로 이동해야 돼. 왼쪽. 근데 가격은 변함이 없은 요 라인이니까 결국 요 라인에서 소비자는 요 동일한 가격을 따라서 요렇게 동일한 가격을 따라서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소비자가 이동을 딱 했을 때 밑에 자기 몸뚱이만 오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아니, 자기 그림자를 놔두고 몸뚱이만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소비가 바뀌면 반드시 이렇게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이런 형태가 표현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소비나 공급이 바뀌면 곡선 자체의 이동이 나타납니다. 이게 요 내용이라는 거죠. 요 내용. 자, 정리. 일단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개념을 이해해 줘야 되느냐.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소비의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소비가 바뀌면 항상 요 그림이 중요해요. 가격은 고정시킨 상태에서 뭔가 우측이나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곡선의 이동이라는 어떤 이런 과정이 나온다. 일단 요거 이해해 줘야 돼. 이해. 첫 번째 이해 포인트.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22페이지에 어떤 요 균형을 변화시키는 네 가지 규칙을 보세요. 저는 잠시 한번 사라질게요. 자, 잠시 사라지면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소비가 바뀌어요. 그럼 곡선의 이동이 나타나죠. 곡선의 이동이 나타나면 또 어떤 게 또 변화가 생기느냐? 그러면 바로 요걸 한번 보세요. 요걸 제가 살짝 확대 한번 시켜볼게요.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보여요? 이렇게 보여요. 자, 우리가 균형이라는 건 항상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는 지점의 지점을 균형이라고 하죠. 일치되는 지점. 그러니까 최초의 요 실선의 수요 곡선, 실선의 공급 곡선이 일치되는 요 지점이 최초의 균형이에요. 최초의 균형. 그런데 가격의 요인으로 소비의 변화가 생기면 곡선 자체가 우측이나 좌측으로 이동을 하죠. 첫 번째가 지금 우측으로 이동한다고 돼 있어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비가 느는 수요의 증가예요. 그런데 이렇게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면 수요 곡선이 이동하기 때문에 뭐가 변합니까? 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요 일치 지점이 변한단 말이에요. 일치 지점이 변해.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이걸 균형의 변화라고 해요. 균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 이걸 합쳐서 균형의 변화라고 해요. 여기도 보세요. 자, 최초의 소비자와 생산자인 공급자가 이렇게 균형을 결정하고 있어요. 근데 가격 이의 요인으로 곡선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반드시 새롭게 균형이 만들어져요. 즉 균형이 변화된단 말이에요. 이게 균형의 변화예요. 이건 뭐도 똑같냐?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뭔가 공급이 변하면 공급이 변하는 경우도 요 균형이 변하는 건 똑같죠. 똑같죠. 그래서 두 번째 뭐가 느껴져야 되냐? 자,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소비가 바뀌면 수요의 변화예요. 그리고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소비가 바뀌는 과정은 수요와 공급 모형에서 반드시 곡선 자체의 이동이라는 형태로 나타나요. 그리고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게 되면 의사의 합치점인 균형점이 또 변해. 균형점이. 그래서 이 균형이 어떻게 바뀝니까를 정리한 게 이게 네 가지 규칙인 거죠. 네 가지 규칙.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네 가지 규칙을 한번 암기할 텐데 잘 해주셔야 돼. 제가 네 가지 규칙을 굉장히 많이 암기시킴에도 불구하고 간혹가다 어떻게 문제를 푸시는 분이냐 그러면 이렇게 곡선을 이동시켜서 시험지에서 곡선을 이동시켜서 문제를 푸시는 분이 있어요. 그건 안 좋은 방법이에요. 안 좋은 방법. 저도 옛날에 학교 다니고 경제학을 공부할 때는 이 곡선이라는 걸 대단히 중시했어요. 마치 무슨 큰 비법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걸 찾아냈어요. 자, 이게 미국의 교과서도 있고요. 한국의 교과서도 있어요. 제가 15년 동안 오만 작가지, 물론 기억에는 없습니다. 기억에는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만 수많은 경제학 책을 읽었는데 외국의 경제학 교과서랑 우리나라의 경제학 교과서에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우리나라의 경제학 교과서나 우리나라의 강사들은요, 교육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항상 문제 해설을 할 때 요 그래프를 활용해서 뭔가 균형점의 변화를 설명을 대부분 해요. 거의 99%.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그래프에 의한 해석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그래프로만 보여주는 것이지 이 그래프로 해석한다 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달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뭔가 그래프로 표시한 거죠. 자, 봐요. 예를 들어서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들은 no thank you 하면서 소비를 줄여요. 이런 게 우리가 수요와 공급, 수요 곡선을 알아야만 아냐 이런 말이에요. 아니 상식이잖아요.
가격이 오르면 기분이 나빠. 그러니까 소비를 줄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을 수요 곡선이라는 걸로 보여주는 거지. 수요 곡선을 통해서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들은 소비를 줄여. 아, 그렇구나. 이걸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가격이 오르면 그냥 나 지금까지 소비를 줄여왔는데.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셔야 돼. 이 그래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뭔가 다시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 규칙은 저는 그래프로 해석을 하지 말고 그냥 나의 상식에 빗대어서 암기를 해주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미국식의 경제 이론이에요. 저는 한국놈 같이 딱 생겼잖아요. 누가 봐도 한국놈이지만 요것만큼은 미국식을 좀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미국식. 예. 자, 그럼 봐요. 미국식은 이렇게 해요.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소비가 늘고 줄고 공급이 늘고 줄고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 네 가지 경우는 곡선 자체의 이동이라는 형태가 나타나니까 뭔가 균형점의 변화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균형점의 변화를 그냥 굳이 그래프를 보지 말고 자, 균형에는 항상 가격이라는 것도 있고 균형 거래량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거래량은 암기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증가하면 증가고 감소하면 감소고 증가하면 증가고 감소면 감소인데 뭘 암기할 게 있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만 하면 되죠. 이해만. 자,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거래량은 왜 늘어납니까? 이해만 하면 되잖아요. 수요의 증가는 소비가 늘었다는 거죠. 소비가 늘었다면 거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늘겠죠. 그래서 증가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비가 감소하면 이게 수요 감소죠. 그러면 거래는 줄어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급이 늘고 공급이 감소합니다. 요건 살짝 한번 이해를 해보자고요. 자, 내 주변에 돈이 막 널려 있어요. 아, 이거 갑자기 제 주변 하니까 이 생각이 떠오르네요. 제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보신 분 중에 한 분이 아이고 미스터국 참 방이 크군요. 이렇게 방이 크다고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냥 조용히 있었는데요. 사실은요, 이게 여기 보면 캠 있죠, 캠. 이 캠이 원근감을 대단히 그죠 과대평가해요. 예를 들어서 쳐봐요. 살짝 움직인 거거든요. 살짝. 근데 굉장히 많이 움직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 뒤에 있는 벽이 상당히 멀리 보이지만 이렇게 손 대면 다 떠. 다 떠요. 그래서 저 제 방 커요. 이런 거 보여주려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자, 제가 뭔 말 하려고 하냐 그러면 제 방에요. 현금이 막 넘쳐나요. 막. 다 보여. 쓰레기, 내 방에 지금 쓰레기 천진데요, 지금. 쓰레기가 아니라 현찰이 막 널려 있어요. 그럼 현찰을 더 쓸 것 같아요? 현찰을 덜 쓸 것 같아요? 더 써요. 주변에 현찰이 보이면 현찰을 더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방에 현찰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금을 쓰는 일이 줄어들어요. 그거랑 똑같아요. 이거 설명하려고 지금 한 거야. 자, 공급이 늘어요. 그러면 시장에 재화가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라도 물건을 더 소비하고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이 늘어나면 시장에 물건이 많이 보이면 거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장에 물건이 이렇게 줄어들면요. 그렇죠. 물건이 안 보이는데 거래가 늘 리가 없겠죠. 그래서 증가 감소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딱 이해만 해주고 암기할 필요 없구나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신경을 써줘야 돼요? 가격에 신경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가격. 자, 그런데 그럴듯해요. 소비가 늘면 가격은 오르고요. 소비가 줄면 가격은 떨어지는데 제가 원래 기본 강의 할 때도 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해요. 헷갈리니까. 그냥 받아들이라고 그냥 자꾸 암기시키는데 유튜브야 뭐 시간도 널널하고 한번 이해를 해보죠. 수요가 늘면 가격이 왜 상승하는지 제가 이유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니, 소비가 늘면 가격은 지금까지 올라왔어요. 아니, 소비가 안 느는데 가격이 떨어진 거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소비가 늘 때 가격은 어떻게 상승합니까?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요.
자, 경제에서 시장은요, 변화를 싫어해요. 우리가 시장은 항상 변화를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뭐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이런 게 있어요. 걔의 속뜻은요. 시장은 변화를 싫어해요. 그래서 시장이 뭔지 모르지만 뭔가 이렇게 변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이 와서 얼른 와서 내려요. 너 빨리 내려. 이대로 와야지. 뭔가 이렇게 시장이 밑으로 이렇게 변화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보이지 않는 손이 와서 이렇게 또 올려요. 이게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거 우리가 많이 들어봤다. 즉 시장은요 항상 한번 딱 균형이 딱 잡히면 그 균형을 벗어나지 않으려는 힘이 있어요. 이런 걸 우리는 균형의 안전성 또 그리고 이 균형을 만드는 힘을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뭔가 소비가 늘어날 것 같잖아요. 그러면 시장은 소비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뭔가 다시 내려요.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해석하는 게 쉬울 거예요. 소비가 줄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물건을 만들어 놨는데 소비가 줄어? 소비가 줄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은 소비가 늘어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격 하락인 거예요. 그 다음에 소비가 늘어요. 갑자기 소비가 늘어요. 내가 물건을 딱 요만큼 만들어 놨는데 소비가 그것 이상으로 늘어나려고 그래요. 그럼 소비를 줄이도록 시장은 조치를 취해요. 그게 바로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가 늘어나요. 그러면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가격을 올리는 거고 시장의 가격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비가 줄어들면 소비를 늘릴 수 있도록 가격이 하락해 주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이라 그래요. 그리고 공급의 증가 봐요. 공급이 늘어납니다. 소비자가 딱 정해져 있는데 공급이 막 미친 듯이 늘어나요. 그러면 시장은 공급 너 그만 좀 느려 하고 내리도록 조치를 취해요.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해요. 여기서부터 헷갈리죠. 항상 기업은 가격이 떨어지면 물건의 공급을 더 적게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공급이 막 늘어나게 되면 소비자가 제한된 상태에서 공급이 막 늘어나고자 하면 공급을 그만하라고 시장의 가격을 낮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급이 감소합니다. 그러면 아니 시장에 소비자들이 지금 물건을 원하고 있는데 시장이 제한의 공급을 줄이기 시작하면 기업들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가격을 시장은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증가를 줄이기 위해서 가격은 올라가고요. 수요가 감소합니다. 그러면 소비가 감소하지 않도록 가격을 떨치는 거예요. 그다음에 공급이 늘어나요. 그러면 공급이 늘어나지 않도록 가격을 낮춰주는 거고 공급이 감소합니다. 그러면 공급이 더 줄지 않도록 가격은 올라가요. 이게 정확한 가격의 변화의 내용인데 이거 봐요. 듣고 나면 그럴 것 같아. 그러나 전혀 문제를 풀고 암기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말. 그래서 제가 기본 강의에 웬만하면 이걸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쉽게 피부로 와 닿아요. 그냥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소비가 늘어요. 그러면 가격은 오를 것 같아요. 소비가 줄어요. 그러면 가격은 떨어질 것 같아요.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사니까 사도록. 그 다음에 공급이 늘어요. 그러면 재화가 시장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화의 가격은 똥값이 될 거야. 하락. 그 다음에 시장에 공급이 감소해요. 그러면 재화가 줄어드는 거니까 재화가 줄어드니까 재화의 가격은 올라가겠군요. 이렇게 그냥 피부로 암기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에 어떤 시험장에서 머리가 몽롱합니다. 그러면 뭐 암기 코드도 있어야죠. 그래서 수요의 증가. 그러면 수증기는 올라가요. 수요의 감소. 깜빵에 수감되면 기분이 낮아져요. 기분 하락. 공급의 증가. 공증 받아갖고 오라고? 귀찮게 시리. 기분 안 좋아져요. 공급의 감소. 공감을 줬어요.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기분 업. 이렇게 암겠죠. 자, 그러면 정리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뭘 지금 설명을 했느냐 그러면
자, 경제론 이해 코드 첫 번째는요. 가격에 의해서 소비가 또는 공급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런 논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소비가 또는 공급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 논점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연관성을 갖고. 그래서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소비가 바뀌면 우리는 수요의 변화라고 하고, 이 수요의 변화는 반드시 곡선 자체의 이동이 나타나요. 따라서 곡선 자체의 이동을 통한 균형의 변화를 반드시 낸단 말이에요. 균형의 변화. 이게 균형을 변하는 네 가지 규칙. 그래서 가격 이외의 요인이 바뀌면 소비가 늘거나 주는데 수요의 변화, 수요의 증가 감소, 요걸 구분하라는 문제나 또는 균형의 변화를 묻는 문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일단 짧게, 짧을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가격 이외의 요인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냐, 그 이해를 제가 일단 설명했어요. 여기까지입니다. 네.